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어제 그 한 아이, 이제 한 엄마하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라는 것을 나침판에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이의,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에 등록된 학생의 엄마와 또 그 아이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성적은 2등급 초반대였고요. 1학년 때. 그리고 아직은 제가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최근에 전화 오는 거 보면 우리 직원들이 통화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이 자기도 통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알겠다 그러면 그러면 엄마하고 먼저 통화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엄마한테 이제 보통 뭐 인사하고 뭐 이 정도였다가 조금 더 아이 상담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또 제가 또 이 엄마에게 요 말은 더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라고 하면 이제 또 한 번 통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성적은 2등급 초반대고, 국어는 1등급, 모의고사도 1등급 나오는 아이였고, 최근 추세가, 좀 성적이 떨어져 가는 추세라고 그래요, 살짝.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도 1학년 때보다는 좀 못 봤다 그래요. 수학은 2등급, 그 다음에 과학은, 생명과학? 어쨌든 그런 건, 과학은 1등급 나오는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영어는 2등급,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뭐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그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전화를 통화해야 되는데, 너 어떤 선생님이 전화 올 거야, 이 정도만 말씀하셨나봐요. 아니면 너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뭐 이 정도만 얘기했나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왔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정도는 자기가 알고 어느 정도 엄마하고 아이가 공감을 해서 그 다음에 신청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단독으로 해놓고 너 이거 필요해. 이제 그리고 마침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컨설팅을 맡기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컨설팅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합니다.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그냥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컨설팅 아니에요. 컨설팅 하면 그 1시간 얘기할 것 같으면 그걸로 돈 50만원, 100만원 받으면 그만인데, 굳이 뭐 나침반을 꼭 구독해야 된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굳이 이런 얘기 하면서까지 컨설팅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아이를 돌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던 거고, 책을 어떻게 하면 읽힐까? 많이 읽혀야 이 아이가 수능 성적도 오르고 내신 성적도 오르는데, 이걸 너무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도 하게 됐던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세특사항의 기록물을 수준을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컨설팅이란 개념은 사실은 맞지 않죠. 어머니께서도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쓰셨길래 저는 컨설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 안 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도 나도 그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아이는 성적이 지금 아까처럼 그런 성적을 유지하고 있던 아이인데 지금 성적이 떨어져 가는 추세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아이는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하냐, 첫째 물어봤습니다. 노트 필기 하느냐. 그랬더니 노트 필기를, 이게 아이마다 좀 성향이 틀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어떤 아이는 수학만 한다 그랬는데, 이 아이는 수학만 안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하는 거고 과학은 노트 필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여기서도 이미 결론이 났죠. 뭐냐면 노트 필기 안 한 과목은 성적이 떨어지고 노트 필기한 과학은 성적이 올라가고 성적을 그 이상 유지해 가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는 노트 필기를 하고 하는 과목 안 하는 과목이 있었고 또 제가 학원은 현재 다니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학원을 국영수 학원을 다니고 있고 따로따로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독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잘했대요. 근데 성적이 이렇게 유지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은 대화에서 묻어나요.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에서 묻어납니다. 저 독서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제가 얼굴을 안 봤지만 목소리에서 묻어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독서 역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성적은 현재 떨어져 간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얘야 너가 지금 공부하는데 너 성적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전보다 공부를 덜 했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네가 지금 성적이 떨어져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책을 읽은 게 없잖아. 너 언제부터 도대체 책을 안 읽었니? 라고 하니까 꽤 오랫동안부터 책을 안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독서를 안 한 거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그냥 냅두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는 점점 떨어집니다. 성적은. 물론 내신하고는 좀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모의고사는 더 판판이 깨집니다. 뒤쪽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 아이가 자신감을 잃게 되죠. 성적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영상 올린 것 중에 어젠가? 그제 영상 올린 것 중에 그 컨벤션 고등학교 간 아이 거 있죠.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하니까 내신을 따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갔고 특성화고에서 내신이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붙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 이런 것들처럼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자꾸 이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줄어들거든요. 난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런 경향이 갈 수도 있는 아이였죠.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이런 거를 물어봤습니다. 너 그러면 국영수 학원을 다녀서 이번 성적에, 이번 학교에 내신 공부에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원 다닌 것이 내신 성적에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너는 혹시나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려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야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너는 학원을 안 다니면 너의 불안감은 좀 남아 있느냐라고 하니까 글쎄 그렇게까지 불안감 저는 학원을 안 다녀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가 이렇게 독서를 안 한 이유가 뭘까? 라고 물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 바로 그 문제야. 선생님도 물론 너가 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선생님이 다 보고 나면 너한테 더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우선 너는 이번에 6월호 그 나침판을 언제부터 봤어? 그러니까 나침판을 6월호 이번 신청하면서부터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봤어 그랬더니 집에 있어서 이렇게 대충 봤다는 거죠.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었네 이 정도였던. 그래서 일단 너는 선생님하고 있는 동안 1년 동안 내가 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건데 그리고 비판적 사고로 향상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행해 갈 건데 너하고 약속할 게 있어. 너는 지금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도 뭐가 됐든 너 성적 올리고 싶은 거 맞아? 네. 그래.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약간의 신뢰감이 묻어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익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한 달에 4권을 꼭 읽는데 혹시 나침판 읽고
나침판과 톡톡도 보냐라고 했더니 톡톡은 안 본다고 해서 뭐 필요하다면 톡톡도 구매해서 봐라. 구독해서 봐라. 그리고 나침판을 정독해서 다 봐라. 정독해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책은 한 달에 어찌됐건 4권이다. 나머지 2권은 그러니까 한 권은 영어 원서책을 봐라. 영어 원서책을 보는데 영어 원서책은 네 수준에 맞는 책 어떤 것이든 골라도 좋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에 보면 이달에 읽어야 되는 책 중에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해도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헤맬까봐 이제 책도 이게 책을 읽으라고 제가 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이렇게 프리미엄 서비스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 정기 구독자라면 뒤쪽에 이거 있어요. 이것대로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책 읽고 그러면 나침판 한 권 읽고 그 영어 원서 읽고 2권을 더 읽어야 되잖아요. 2권을. 그러니까 2권 중에 하나를 더 톡톡을 구독해서 보든지 아니면 2권 다 어디죠? 그 학교 도서관이나 또는 책을 제가 추천한 책들을 가지고 꼭 읽어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한 달에 4권을 꼬박꼬박 읽어 내려가는 거야. 영어 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걔가 학원을 다니든 뭐가 됐든 어쨌든 시간을 확보해서 휴식 시간에 읽든 뭐를 하든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너 이거를 약속해 줄 수 있겠냐? 그 아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교대였고요. 교대였고 또는 사범대여도 좋다. 그리고 대학은 어느 정도라 그래서 제가 아이 성적을 보고 아이의 어떤 목소리만 들은 거지만 어느 목표한 대학,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위권 있는 정도의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그 대학은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선생님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따라오겠다고 해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대신 넌 아직 집에 책이 없을지 모르니까 나침판 유번호 있으니까 오늘 당장 지금부터 나침판을 정독을 해라. 정독을 해로 네 걸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나중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통화할 예정입니다. 통화할 예정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하고 상담하기 전에 엄마하고도 상담을 잠깐 했었어요. 엄마가 이제 그랬더니 목소리 많이 봤다고. 그래서 이제 반가운 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아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 엄마하고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또 잔상이 남는 거예요. 어떤 잔상이 남았냐면 엄마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엄마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불안감이 뭐였냐면 엄마는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적을 더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하고 상담한 끝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아이는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더 공부를 못해요. 현재. 아이조차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학원을 다녀야죠. 왜냐하면 그 불안감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약간의 불안감이라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는 극복할 수 있다는데 엄마는 불안해서 이 아이를 놔주지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책 읽을 시간은 더더욱 없게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여기 매우 심각한 건데요. 이 아이는 현재 이렇게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성적대대로 한다면 이 아이 모의고사는 99.999% 떨어질 거고요. 이런 자신감의 결여가 내신으로까지 이어지면 내신까지도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엄마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온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또 엄마가 바라는 건 정말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던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아이도 교대였고 엄마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가 달성하지 못할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의 정도를 이렇게 물론 말도 말이지만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이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그래서 이제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제가 잔상이 남아서 엄마에게 다시 한 1, 2분, 2, 3분 있다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는 혹시 아이가 학원 안 다니는 걸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두면 매우 불안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로 믿을 만한 아이였는데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신 거예요. 약하다기보단 아이를 믿긴 믿는데 약간 불안한 거야. 그리고 또 아이가 혹시나 이거를 안 하면 집에 있으면 스마트폰 보게 되고 또 혹시나 뭐 다른 짓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틴한 거라고 하나요?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잠시 뭐 딴짓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스마트폰 더 보게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맞다고 정말 어떻게 전화 이렇게 극사직 별말 안 했는데 어떻게 제 마음속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냐고 역시 프로시네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아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이마다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아직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아이도 있고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아이도 있고 아직 덜 익은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또 하나는 학원을 다녀도 실제 이것이 내신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학원을 다녀야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아이는 학원을 다니는 불안감은 없는데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너가 꼭 해야 될 거 아까 노트 필기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예습 복습 반드시 해라. 그 아이 예습 복습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습 복습 반드시 하고 그리고 실제 현재 그 아이는 매우 집중력 있게 수업을 따라가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눈 따라가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은 그리고 노트 필기 꼭 해라. 근데 현재 또 그 아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다지 그렇게 두드러지게 써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직 학교생활기록부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고 이런 것은 선생님이 안 써준 거고 그러니까 또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제출하는 학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아마 제출하는 학교일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출이 적었든 아니었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대부분은 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도 여기에 있지만 어찌됐건 이 아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 아이는 맞지만 현재 독서는 안 하고 있다.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아까처럼 예습 복습 더 해야 되고요.
노트 필기 해야 되는 거죠. 질문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내가 동아리 활동은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그거 나중에 보고 얘기하려고. 그리고 책을 독서를 하는 거 아직 안 읽고 거의 안 읽고 거의 안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읽고 있는 거죠. 그거 읽어라. 그 다음에 영어는 뭐에서 풀어진다. 영어는 실은 그렇습니다. 영어는 얘가 2등급 나오잖아요.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문법도 부족해, 뭐가 부족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문법을 아예 안 가르쳐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 문장을 많이 보게 되면 제대로 정독하고 많이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 문법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문법을 잘 모르는데도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영어 원서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또 얘가 이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지금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줬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여기 뒤쪽에 그 비판적 사고로 향상 프로젝트가 5월호부터 시작되거든요. 5월호부터 나오는 것 중에 비판적 사고로 향상 프로젝트가 12개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 6월호니까 첫 스타트가 고정관념이었거든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거냐, 그것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찾아볼 거냐, 책은 뭐를 읽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워크지를 줘서 이제 받아오게 하는 거죠. 받아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아이에게 조언을 던져주는 겁니다. 너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의 역량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뭐 성적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당연히 성적도 올라갑니다. 모의고사가 되었든 내신이 되었든 안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배워야 산다는데 글 읽기하고 쓰기를 배워야 산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초등학교도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우기 위함이 평가도 그렇다고 내가 수차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결국은 이 아이들을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서비스니까 그냥 더 시간으로 따지면 더 많은 돈을 컨설팅 제대로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죠. 그렇지만 제가 컨설팅 한다고 이 아이들과 지금 대화하고 엄마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변화시켜서 전 좀 약간 민족주의적 성향도 좀 있거든요. 애국해야 된다는 생각도 늘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가 돼서 그죠? 잡스 같은 인재가 된다든지 또는 뭐 그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돼서 우리 한국을 빛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을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연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연금 문제는 살짝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아이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이가 많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했던 이 아이 역시 동기부여가 90% 있는 아이였어요. 다만 그 10%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갖고 있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엄마가 주는 믿음이 부족한 10%.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엄마가 믿음만 주면 100%가 채워질 텐데. 이 동기부여를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아이 대화 나누면서. 이 아이는 100% 그러니까 그 자체의 역량만 보면 100% 갖고 있는 아이인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엄마하고의 대화에서 그 10%가 좀 이렇게 갖고 있지 않구나. 이것까지 채워주는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실지도 모르겠네. 그 학부모님께서 혹시 보신다면, 그리고 다음에 제가
통화가 되면 이 얘기도 해드릴 건데요.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이에게.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역시 아이에게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